안녕하세요. 이호중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서울의 미분양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세훈 시장 임기 4년 동안에 제대로 된 어떤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의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집을 지금 마련을 해놓으면 뭐 망하는 거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절차라든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보통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도 입주 시점까지 따져서 지금 재개발되면은 아파트 완성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르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한 10년 정도 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절차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자 서울시에서 막 비용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서울시가 간소화 시켜주면서 비용도 대주고 뭐 혜택도 주고 하면서 빠르게 하겠다라고 해도 8년 뒤가 입주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분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은 향후 8년 정도 뒤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연임을 했습니다. 서울시 2040 플랜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개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택을 많이 지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주택 시장의 어떤 가격 안정화가 따라온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옳은 내용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니까 만들어야겠다. 이 골자를 계속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어제 모아타운 서울 시내 21개 소가 확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일대 뭐 다세대 가격이라든가 뭐 1, 2억씩 오른 데는 다 다반사고요. 아예 매물 자체가 출현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억석을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오세훈 시장 4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개발 사업의 이제 중심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1번,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서울에서 어떤 발생해야 하는 세금들이 전부 다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 안쪽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해서 좀 더 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기업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니까 서울시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면서 그런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 그리고 좋은 입지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그냥 얘기하는 게 주택 공급 얘기하니까 재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이 말 그대로 주택이에요. 집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면 지금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9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그래서 이 빠져나가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세수가 부족해지죠. 매해마다 걷어야 하는 지방세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서울시 살림살이가 점점 축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누가 빠져나가느냐? 거의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예요. 이제 내 집 마련을 막 하려고 아등바등 살면서 대출 조금만 받으면은 이제 내 집이 생기겠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의 그 대재앙에 부딪혀가지고 서울은 내가 살 동네가 아니다.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외곽 쪽으로 빠져나간 게 지난 한 3, 4년 동안 피크 타임으로 이제 보여졌죠. 950만 인구가 깨지다 보니까 서울시 살림살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간 자리에 누가 오느냐? 막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인구 유출이 되다가는 미래 성장이 점점 더뎌지겠구나 해서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일을 하면 좋잖아요. 일자리 근처에 집이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리 주변으로 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모토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건데 2040 도시 기본계획에 어디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보시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는 일자리와 주택을 많이 만들 거다. 주택이 많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흔해지니까 집이라는 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흔한 물건이고 새 집이 나오든 헌 집이 나오든 간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저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이제 방어가 안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손쉽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다르다.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개발을 이제 최소 몇 군데씩은 하겠다 이렇게 기존 발표가 있었는데 총 지금 개발 계획에 주체는 세 종류로 딱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돈 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개발 사업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가 역세권 개발이에요.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은 뭐 700%를 주겠느니 빌딩을 지으면은 뭐 60층, 10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역세권 개발의 이 고도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민간 재개발 돈 많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재건축이야. 알고는 있지만 비싸서 손을 못 대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이고 민간 재개발이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가 보조해줘서 빠르게 진행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신속통합이니까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간 재개발이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제 지금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이 모아타운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 중에 하나인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몇 군데씩 지정이 되냐면 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청 동의서를 먼저 걷어와야만 이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의서를 걷어와야만 검토를 해보고 1, 2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확정을. 신통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구청 한 군데씩에서 한 곳씩을 추천해주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으니까 25군데가 해마다 이제 더 지정이 될 겁니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종로구, 구로구, 뭐 동작구 할 거 없이 쫙 이 리스트가 나왔는데 모아타운도 똑같아요. 지금 21군데 됐다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7월 달에 또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요것도 거의 한 25군데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년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앞으로 더 진행될 매 해마다 지정될 개발지 지역이 50군데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50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역세권이 또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니까. 자, 요게 매 해마다 이뤄지는데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년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50군데씩을 넘게 한다 그러면 총 200군데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발 예정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야만 또 집값을 잡을 수 있으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상담을 들어보신 분들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랑 막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알려드렸던 부분들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서울시의 지도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 파란색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의 정비 사업이든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놓는 건데 지금도 많잖아요. 멈춰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플러스 200개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200개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이 지정될 동안 뭐 하셨습니까?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어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고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돈을 썼기 때문에 이런 지역부터 분명히 검토를 할 거다. 이게 산수만큼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다 기회가 놓친 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뭐 5천만 원 1억 가지고 사놨다라고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걱정이 없어요. 현재는. 왜? 내가 1억 가지고 사놨던 집이 지금은 30억짜리가 돼 있어요. 아파트가 될 거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민 가면 되지. 누가 그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사업을 하든가. 그래서 그럴 만한 지역들이 서울에 더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몇 개가 더 나오냐고. 앞으로 200개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잡아놓고 한 10년에서 15년만 우리가 버티고 있어도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뭐 큰 자산이 될 만한 뭐 시드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1년에 200군데씩 지정을 합니다. 1년에 50군데 이상씩이니까 4년 동안 200군데를 지정을 해요. 작년에 9월 달에 권리 산정을 하고 지금은 뭐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24군데인가 있을 텐데 거기가 분양을 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거냐. 앞으로 한 5, 6년 최소 짧으면 길어야 7년 정도, 8년 정도 뒤에는 분양을 할 거다. 아무 걸림돌이 없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합니다. 그러면 7, 8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 이외에 200군데라고 했어요. 자, 도봉구도 할 거고요. 재건축도 할 거잖아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계주공, 뭐 중계주공 같은 아파트들도 재건축 규제만 풀린다고 하면 다 동의서 걷어가지고 안전진단 신청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단지들도 전부 다 재건축 이슈에 휘말리면서 난리 버거지가 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중랑구, 면목동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뭐 동대문, 장이동은 이때부터 막 하고 있었고 석관동 이런데 가로주택 모아타운 난리가 났었고 어디 뭐 중곡동, 뭐 광진구, 자양동, 성수동 할 거 없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강동구에도 고덕 1, 2지구라고 남아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분양을 할 거고요. 송파도 주공 5단지 비롯해가지고 올림픽 선수촌도 있고 아시아 선수촌도 있고 그렇죠? 뭐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둔촌 주공도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으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동작구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도동 비롯해서 노량진이고 어디고 다 가능성 있는데 할 거고 여의도 할 거고 마포 할 거고 용산은 뭐 시뻘 걸 거고요. 다 서대문 부가연 아직 안 했죠. 자 망우동 합정동 어디고 다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 은평구 뭐 불광동 연신내 인근 녹번 막 통일로 인근도 난리가 나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밑에 보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저렴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구로구, 뭐 금천구 이런 동네부터 영등포, 도림동, 대림, 관악, 신림 뭐 여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심지어는 반포일동 같은 경우 제가 1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라 이랬었는데 모아타운 신청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매물 하나도 없죠. 이런 데도 하면서 압구정 현대도 할 거죠. 지금 뭐 신반포 2차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 다 합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재건축도 할 거고 공급은 착착착착 늘릴 게 다 예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터지려면 언제 터진다고? 분양을 적어도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빠르다 하면 7년 뒤에는 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7년 뒤에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목동 지금 난리가 났고 신월동도 그렇고 그렇죠. 방화동도 모아타운 또 신청이 또 됐더라고요 선정이.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되고 나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포 원베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레미안인데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현재 그냥 서민 평형이라고 하는 30평대 45억을 이제 기준점으로 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한강교의 아파트인데 걔네보다 더 새 거잖아요. 그리고 단지 규모는 한 2.5배 정도 큽니다. 원베일리가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경쟁률이 거의 뭐 5,000대 1인가 막 10,000대 1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분양가는 15억이었습니다. 분양가가요. 30평대.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금액이다. 이 반포에 계시는 분들은 와 이건 완전 로또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돈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15억을 나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5,000대 1, 10,000대 1 정도의 관심을 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15억짜리를 분양 청약 통장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럼 와 막 이러죠.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평생에 한 번 오는 운대를 놓쳤네. 이러면서 가만히 기다리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은 또 딴 데를 청약을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잡고 싶은데 반포에서 언제 또 나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15차
뭐 레미안 원펜타스라든지 신반포 2차 뭐 재건축 얘기 나오는 지역 그런 동네를 보고는 싶지만 거기 경쟁률은 똑같겠냐 이거죠. 또 떨어지겠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또 5천 대 1, 뭐 만 대 1 할 거예요. 왜? 아니 40억짜리 5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15억에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안 사겠냐고.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억 이상 그냥 현찰을 쥐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니 50만 명이니 100만 명이니 그러는데 그거 하나 안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보다 돈이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포는 아예 포기한 거니까 이 서울 외곽 쪽의 어떤 분양 시장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데 청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는 나한테는 로또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 났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뭐 미아 기름 그런데. 근데 거기는 왜 미분양이 났느냐?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이 난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이 분상제에 묶여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9억을 초과하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계약금을 날린 거죠. 그게 미분양이라고 지금 호도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어딘지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파트 아직까지 미분양 난 상태로 남아있는지.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 살 집 구하려고 일부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어렵다. 그리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게 분양인데 그런 분양 시장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랬잖아요. 반포에 15억짜리 청약을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애가 당장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애는 청약에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럼 나는 돈밖에 없어. 그럼 애한테 쥐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인근에 있는 낡은 아파트라도 너 나중에 재건축되면은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라. 그리고 주거나 내가 두 채, 세 채 갖고 있던 거를 증여를 하거나 이런 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반포 떨어졌습니다. 으악 난리 났죠?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어디라도 가야 되겠어. 이럴 것 같으세요? 아, 갑니다. 뭐 용산에 무슨 뭐 분양한다 그러면 가고요. 여의도 시범도 기웃기웃하고 다 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로 절반 이상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당장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팔고 싶겠습니까? 좀 있으면 몇십억씩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아파트를 지금 왜 팔아? 지금 재건축 심의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별기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다고 하면 60층 이상의 아파트가 될 만한 자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럼 7년 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 점들에서 일괄적으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반포가 좋아 보이니까 반포에 청약을 막 만 대 1 경쟁률로 넣었다가 떨어지면은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는 어떤 새 집이 필요하니까 뭐 왕십리도 가고 청량리도 가고 뭐 마포도 가고 이렇게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 시장 전체가 로또 시장이 되는 건데 이게 7년 뒤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나 소나 분양을 다 하기 시작을 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막 300군데가 한꺼번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 청약을 넣으실 겁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강남, 그렇죠? 용산이라는 데는 인프라 구축이 별로 아직까지 안 돼 있으니까 강남에 살고 싶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 애들 교육에 목매겠다. 대치동으로 가겠지 뭐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뭐 우선미를 가도 되고 뭐 그 바로 건너에 뭐 양지청 뭐 탄천 건너에 개포 주공 또 분양한다면 거기로 갈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탈락하면은 서울 전역을 알아볼 만한 지금 씨가 마른 분양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7년 뒤에는 달라지죠. 강남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여의도로 가면 되지. 여의도로 가고 싶으면 용산으로 가면 되지 하면서 내가 이 외곽 쪽에 신경을 쓸 일이 없어요. 왜? 아니 이쪽은 공사비가 안 오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강남권의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땅값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반포에 아파트 신규 분양이 20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저기 반포만 공사비가 오릅니까? 반포만 공사비가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계주공 같은 경우도 공사비는 똑같이 증액이 돼요. 입지적인 차이 때문에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 그 여기가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20억짜리는 내가 닭 쫓다가 저기 지붕 쳐다보는 강아지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13억 쪽으로 갔잖아요. 이때까지는. 왜? 13억짜리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7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20억짜리 청약을 넣어요. 그럼 지금은 이거 아니면은 청약이 아무것도 없어. 청약홈에 서울에 아무 리스트가 없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 이래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거 20억짜리 놓쳐가지고 13억짜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청약홈에 띵동 하고 알람이 또 뜨는 거예요. 내일 모레 2차 또 어디 다른 지역에 청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었어. 또 떨어져. 그럼 띵동 하고 또 떠요. 내일 모레 반포 1동 그쪽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울 외곽 쪽에 신경을 쓰겠냐? 안 쓴다고요. 반포 안에서만 소진이 되는 거야. 그 수요는. 반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용산도 마찬가지, 여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해서 목동 같은 데도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주요 입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판이야. 첫 번째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나와. 자, 연신내도 GTX 나온다고 지금 막 난리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13억이 나와요. 또 분양이. 그리고 구로 가산도 13억이 나와요. 막 오류동 같은 데도 막 11억이 나오고 막 그래. 그렇죠? 방화동도 막 10억이 나와요. 고덕도 되게 좋아 보이죠. 여기 서울 중심부에서 보세요. 고덕 되게 멀리 있잖아요. 강일, 고덕 이런데. 뭐 이런 데도 13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같은 바운더리에서 한꺼번에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린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GTX 들어가는 데를 먼저 들어가는가 뭐 이렇게 고려를 할 수도 있지만 GTX보다 더 좋은 자리에 서대문구에도 13억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첫 번째는. 그러면 분양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핸드폰도 똑같잖아요. 제가 맨날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삼성폰도 신형폰이 나오고 LG는 지금 스마트폰에 경쟁을 안 하지만 LG도 신형이 나와요. 그럼 삼성 거만 다 팔리잖아. LG 건 남아있잖아. LG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재고떨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죠. 재고를 떨어야 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할인을 해야 되는 거야. 할인. 그러면 7년 뒤에 뭐가 있다고? 할인이 있다고요. 할인. 근데 제가 분양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분양은 낡은 집보다 새 집을 더 싸게 파는 게 분양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새 집이 그 낡은 집이 얼마라고요? 이게 새 집이 13억이면 낡은 집이 얼마까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싸게 놓으니까 분양이 먹히겠구나 하고 경쟁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 미분양 나요. 그럼 건설사는 미분양이 나면 본인들도 신탁사를 끼고 대출을 받은 자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필요한데 이거 못 메꾸면 부도예요. 건설사 줄부도가 납니다. 그럼 이거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을 포기하고서라도 할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인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남아도는 아파트 2억씩 깎아준다고 해도 살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긴다고. 이게 언제 있었느냐?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있었어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와가지고.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항상 있다니까? 이래서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억씩 3억씩 할인을 했는데 지금이야 제가 7년 뒤니까 13억 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3년, 12년에 미분양 난 아파트 중에 북가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는데 이쪽 분양가는 그때 4억 5천, 5억밖에 안 했었다고. 근데 이거를 2억씩 막 1억 5천씩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근데 할인을 정상적으로 해주면은 신용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현금 지급을 해요. 막 뒤로. 이렇게 해도 안 사, 사람들이. 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이 이랬다고 딱. 근데 그 10년 전에 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이렇게 울렁울렁 하면서도 결국에 올라가는구나 알던 사람들은 이걸 두세 채씩을 막 사요. 전세를 끼고. 그때는 다 전세 살려고 그러지 집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채 사는데 뭐 내가 3억에 샀어요. 전세가 막 3억 천에 들어오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세네 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건설사 부도를 막으려면 미분양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고민이다. 거꾸로 된 거죠, 지금하고 상태가.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흔들 하다가
이때 13억 분양가에서 한 10억까지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새 집이 10억인데 낡은 집 9억은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새 집도 10억에 안 팔려, 막. 그럼 낡은 집은 얼마에 우리가 팔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세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두드려 맞을 각오하면서 버틴다고요. 그래서 이게 영영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락론자다. 결국에는 미분양이 나고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지금 집 살라고 아등바등 살고 가진 놈들은 다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락론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근데 보기 좋게 한번 깨부셔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오세훈 아저씨가 왜 재개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집 나간 놈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좋아서 나갔느냐? 좋아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이 싫어서 경기도 가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 사실은. 아니,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그 휘황찬란하고 불야성 같은 동네를 왜 떠납니까? 집을 얻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서울 전셋값이 부천 매매가보다 비싸니까 도망치듯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출되면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살림이 문제라고. 서울시 살림이. 그래서 이 살림살이를 좀 개선을 하려면 외부에 나가 있던 애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 집을 많이 지으면 얘네가 들어오겠지. 저렴해지니까 이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다시 들어올 길이 열려요. 7년 뒤에. 그러면 잘 보자고요. 지금 빠져나갔는데 막 오남 같은 데 아시죠? 뭐 화도 이런 데 뭐 GTX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 빠지잖아요. 그렇죠? 와부읍도 있을 거고 덕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다 나가요. 광주도 나갑니다. 막 경기 광주까지. 그렇죠? 과천이야 뭐 워낙에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안양으로 막 도망가고요. 분당 좋잖아요. 막 동탄까지 가고 좋다고 하니까 인천 서구 청라 막 검단 이런 데로 다 가요. 다 가.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가고. 죄송한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시흥도 가고요. 시흥이 지금 막 신축이 8억이 넘고 막 그래요. 안양 석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안양 석수동의 신축이 더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역으로 나가면서 가격을 올려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시에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럼 이제 신났잖아. 그쵸? 서울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광명이랑 막 이런데 조남이랑 막 이런 데로 나갔는데 서울이 지금 미분양 났대요.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고 이제 막 주소 오는 시장이니까. 자, 그러면 주소 오는 사람 중에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만기 되면 그냥 오면 돼요. 경기도의 인구를 빨아들일 절호의 찬스가 7년 뒤에 왔으니까 이제 서울시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은 계속 큰다니까. 집이 필요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애들은. 그리고 막 여기서만 오느냐? 아니 부산에서도 막 와요. 막 광주에서도 애 키우면 서울로 보내고 강원도에서도 막 보내고 막 그래. 전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전부 다 서울에 집 한 채씩 가지게 하고 싶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싶고 좋은 일자리 찾아가게 하고 싶고 이게 다 부모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은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왔었는데 집값이 드디어 떨어진 거야. 일시적으로. 그러면 막 러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2013년까지 이어졌던 미분양 시장이 끝난 게 2015년까지 끝납니다. 2015년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박근혜 정부가 뭐 잘못했다며 대출 규제 풀어주고 뭐 세금 다 없애주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랐다고? 아니에요. 미분양 시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근데 집을 또 안 짓잖아요. 그럼 집이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이거 슬금슬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서울이라는 데가 그러면 살기 싫어서 안 사는 동네냐고? 아니, 전국에서 다 여기에 집 한 채씩을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같은 땅이라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사야겠다라고 해서 7년 동안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살려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시흥에 살고 있어요, 내가. 신천동에 막 신축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샀어요. 이게 내가 4억 5천에 분양을 받아서 8억이래요. 자, 서울에 금천구 시흥동에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거기 개발된다고. 거기에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이 나왔대. 그러면 이게 미분양 났으니까 이제는
집이 있거나 없건 상관이 없어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청약도 필요 없어요. 미분양 나가지고 건설사가 부도나면은 산업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나라 세금을 갖다 메꿔야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청약이고 뭐고 다 이제 필요 없는 세계가 된 거고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 시흥에 있는 친구는 이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서울로. 10억, 내가 2억 정도만 대출받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있을 줄 알았거든, 8억이라는 게. 근데 이걸 누가 사냐고. 이걸 누가 사. 아니 서울이 10억인데 누가 시흥에 있는 걸 8억에 사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서울이 여기가 막 8억에 나왔어. 그래요. 막 예를 들어 방화가 막 8억에 나왔어요. 그 김포가 막 10억씩 됐대. 그럼 이거 당연히 나는 수평이동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내가 이거 10억에 팔면은 방화동에 미분양 난 거 내가 사면은 나 현찰 2억 생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짜리 누구한테 파냐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서 외곽에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문제다. 왜? 서울의 미분양 터지든 말든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거를 현금화를 못 시키잖아. 이걸 누구한테 현금화 시킬 거야? 그럼 여기가 입지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기가 제일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할 만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북한입니까? 북한 사람이 와서 사야 돼? 파주 같은데 어떡할 거야 그럼? GTX로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면 왜 맨날 GTX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GTX 아니 파주까지 밀려난 사람들, 거기서 일자리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 있는데 GTX가 막 사람 미어 터지고 요금은 15,000원이고 그러면 그 감당이 가능하냐고. GTX 타고 다니는 건 뭔 상관이야, 집값이랑. 그냥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너무 멀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미분양 났다 그러면 안 들어오고 싶냐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이 15억이라며 지금. 근데 서울에 13억짜리 분양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시장이 온다니까. 7년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의 개발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미분양 났다고 했잖아요. 할인이 들어갔어.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10억에 샀어요. 자, 2013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억 5천에 산 집이 지금 얼마입니까? 18억? 국가자에? 딱 10년 지났는데. 그냥 아파트 남이 버리고 안 사고 싶어 하는 거 샀더니 한 채에 15억이 오른 거예요. 왜 올랐을까요? 좋으니까 오른 거야, 그냥 서울이. 좋으니까 올랐죠. 천지사방에서 전국에서 다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서울이라는 데는 태생부터 이렇다. 7년 뒤에 우리한테 닥칠 게 이런 시장이고,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게 손해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아니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랑 영구적으로 오르는 거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실 건데요? 일시적인 부침이 무서워가지고 주식하듯이 집을 내다 팔고 다시 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 팔아가지고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락론자들이 제일 판을 치고 난리 버거지를 쳤을 때 그때 집 팔아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행복해 죽겠네요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차피 우상향이에요 집값은. 근데 일시적으로 7년 뒤에는 폭락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집 가지는 걸 멈춰야 되느냐. 집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무슨, 남의 집이라도 기어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 현금을 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집입니다. 그때 가서 집 팔고 남의 집에 사세요. 이것도 마련 안 해놓고 어떻게 은퇴를 하려고 그래 그럼. 퇴직금 1, 2억 가지고 통닭집 차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세훈이 만들어 놓은,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원희룡이 이게 양념을 친, 그게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제 생각엔 7년 정도 뒤에는 미분양 시장이 벌어집니다. 가격이 얼마나 그때까지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분양 시장은 그때 가서 옵니다. 그리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무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거래도 없어가지고 또 어떤 언론사들이 또 설레발 치고 설치고 시작하죠. 2, 3억씩 떨어졌다. 또 이 지랄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압구정 현대 재건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진다며. 아니 BTS 지드래곤 이런 애들은 한남 더일 나인원 그런 걸 160억 주고 사는데 떨어졌습니까? 그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있는 애들은 40억씩 더 주고 사고
없는 사람은 2억 떨어졌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아무것도 공사 안 하고 대치, 음마 하나 재건축한다고 해보자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게 뭘 집이 떨어져, 이게 집값이.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집값 떨어진다며. 이제는 폭락의 시간이 왔다며. 뭘 폭락을 해? 폭락을 하긴 집이 없는데. 새 집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해가지고, 집이 막 휘황찬란하고, 막 금을 두르고, 막, 안에서 조식 다 드시고 계시고, 막, 다 남들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들어가 살잖아요. 부자들만 집을 사잖아. 근데 부자들만 집을 사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서민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럼 서울은 이제 거지들은 못 사는 거예요. 서울은 이제 서민들은 못 산다니까? 부자들만 사는데, 부자들끼리 거래하는 나인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 전체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국토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편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